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찾은 참전용사 64명이 한국에서의 첫 일정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마련한 조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올해 추진 중인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운동 120주년 기념대회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가 코로나 이후 2년 연속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월드비전이 무더위로 고통받는 에너지 빈곤 가정을 위해 폭염 대비 지원 사업 아이시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전북 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 코로나 이후 나아갈 목회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을 앞두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마련한 방한단 초청 조찬회 참석을 시작으로 5박 6일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에 참전한 21개국 참전용사 64명과 가족 총 200여 명이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방한단은 5박 6일 일정의 첫 행사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국가보훈부, 한미동맹재단이 마련한 감사 조찬회에 참석했습니다. 조찬회 행사를 주최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의 참전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Although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divided for the past 70 years, still in the midst of painful division, I dream of a future where the Korean Peninsula will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and become one. For this to occur, Korean churches will need to be a cornerstone, promoting a peaceful and evangelistic unification. 이번 방한단에는 6.25 전쟁 당시 미 육군 이병으로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해럴드 트롬이 95세라는 최고령의 나이로 직접 한국 땅을 밟아 주목됐습니다. It's really just remarkable. On behalf of all the veterans that are here today, I just would like to thank the people that have brought us here to show us the many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1945, when the World War II ended, Korea was probably at the bottom of the list of third world countries. Korea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largest producers. 6.25 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벤플린트 장군의 외손자는 할아버지를 회상하며 한국의 환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to be visiting once aga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that my grandfather, General James Van Fleet, called his second home. My grandfather had a great love for Korea and for the Korean people that filled his life for nearly 40 years until he died in 1992 at the age of 100. We all know that freedom is not free. 같이 갑시다. 이날 감사 조찬회에는 이모영 한미동맹재단 회장,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환영사를, 미 대사대리, 미 해병대 소장 등이 축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박진 외교부 장관, 당대표들은 축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많은 회원국이 젊은 용사들을 파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활짝 피우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번영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8일까지 진행되는 방한 행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감사를 전하고자 국가안보실 임종득 2차장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29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DMZ와 유엔기념공원, 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디의 회개로 시작된 원산 부흥운동이 올해로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며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올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인데요.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진행 과정을 설명한 감리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120년 전 부흥의 역사가 재현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올해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운동 1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대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5월 열린 성령 대망회에 이어 감리회는 다음 달부터 4개의 권역별로 진행되는 하디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회는 내달 17일 부산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20일 강릉중앙교회, 22일 대전 한빛교회, 24일 경기도 성남 선안목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중 마지막 일정인 수도권 성회엔 성결교단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6개의 웨슬리언 교단 지도자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의 시작이었던 하디 선교사의 부흥운동의 역사가 재현되길 소망하며 대회준비위원회는 매주 기도 모임을 갖고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고 절망했던 조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회개와 부흥, 희망을 일으키는 다시 조명하고 다시 일으키는 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다음 세대를 위한 영성회복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감리회 교육국은 오는 31일과 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유턴을 개최합니다. 또 중부권과 수도권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내달 19일과 26일에 계획돼 있습니다. 감리회 측은 이번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대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해 계속해서 부흥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리회는 현재 각 연회와 지방회별로 준비 중인 200만 전도운동과 함께 24시간 릴레이 기도운동인 100년 기도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부흥운동의 실제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셔야 맞습니다. 이 집회는 이제부터 더 깊이 확산시켜 나가게 되는 시작이라는 측면으로 이 밖에도 감리회는 성회 기간 동안 하디 독후감 대회, 하디 기도순례길, 청소년 풋살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기도순례길은 하디 선교사가 전도 여행을 펼쳤던 강원 지역의 약 120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디 선교사가 개척한 간성교회와 양양교회, 강릉중앙교회 등 주요 거점 교회에서의 기도 집회로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참가자들은 뉴욕의 성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현장을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한 뉴욕 선교대회가 복음으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된 2023 뉴욕 선교대회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렬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3일 동안 복음의 핵심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강사로 소개된 류웅렬 목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센 바람처럼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류웅렬 목사는 이번 대회에서 복음으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무엇이 이 시대에 부흥을 가져왔는가를 묻고 그것은 하나님과 부흥에 대한 갈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지역이 선교적 열망을 가지고 또 사람을 초청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각국에서 초청되어 왔는데 보면서 와 정말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바람이 우리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잘 흘러넘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태국, 호주, 중국 등 12개국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이 초청돼 발표와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뉴욕에 있는 한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러한 우리 선교적 사명, 또 성도의 이 디아스포라 이민자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뜻깊고 의미 있는 선교대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교대회에서는 샬롬 찬양팀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고 찬양 순서로 뉴욕 장로교회 글로리아 찬양대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찬양했으며 바리톤 유영광 집사의 봉헌송이 있었습니다. 뉴욕 교협이 기도로 준비한 2023 선교대회, 사랑의 큰 잔치를 열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무더위로 고통받는 에너지 빈곤 가정에 냉방비와 냉방용품을 제공하는 아이시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월드비전은 지난달부터 전국 관공서와 학교, 교회 등을 통해 신청 가구를 모집했고 내달 말까지 약 8억 4천만 원 규모의 냉방비와 냉방용품을 2,80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가정에는 냉방비와 함께 선풍기와 여름 이불 등 가구당 최대 30만 원 상당의 냉방용품이 제공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아이시원 캠페인을 전개해온 월드비전은 해당 사업을 통해 5년간 총 9,296가구를 지원해왔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긴 장마 등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과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전북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회복할 바울식 설교와 코로나 이후 하나님 중심 목회관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전북 지역 목회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모이지를 많이 못해가지고서 안타까움 있게 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단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김복철 회장은 또 전주 지역 목회자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24일 회원교단 총무와 사무총장을 비롯한 실무 임원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한장총 교류협력위원회가 주관한 볼링대회는 제40회기 남은 사업과 행사를 위해 한장총 회원교단 사무총장과 실무임원의 친교와 단합을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함께 웃고 격려하며 경쟁보다는 협력과 우위를 다지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교사 10명 중 9명가량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분노를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전국 교사 1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느낀 감정에 대해 응답자의 87.5%는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75.1%는 무력감을, 68%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울감과 자괴감을 느꼈다는 교사도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인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의 결정입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한 주민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축구장 2개 면적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다 세금 문제로 철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해운대구 주민 A씨의 유족은 산림 13,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기부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이유는 취득세 때문이었습니다. A씨 유족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해당 토지의 기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기부하려면 유족이 먼저 1,600만 원가량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부하는데도 기부자가 세금까지 내야 하는 셈입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아쉬움이 크다며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25일 21대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94명이 총 150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과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법 등을 위반한 민생범죄가 10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범죄가 9건,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가 3건이었습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각 당은 공천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천 배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공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이 24일 자정께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를 두고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긴장 완화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LA급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데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주요 7개국이 핵심 광물의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비중을 낮추기 위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5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수입 비율이 높은 핵심 광물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의존할지 목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늘려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G7 각국이 자원국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G7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를 위해 핵심 광물에서 중국 의존을 탈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세계 생산량 80%를 차지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과 우려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현지 시간 24일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 3차 독회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법원이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7개월 동안 이어져온 사법정비 논란은 이스라엘 연정 내 강경론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일단락됐습니다. 거대한 산불이 덮친 그리스 동남부 로도스 섬에 고립된 관광객 수천 명이 귀국길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로도스 섬에 지난 18일 발생한 산불이 주말 동안 해안가로 번져 주민과 관광객 19,000여 명이 육로와 해상을 통해 긴급히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그리스 서부 코르푸 섬에도 산불로 인해 17개 마을에 주민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두 섬은 영국과 독일인이 선호하는 그리스 여행지로 연간 약 2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18일에 시작된 산불은 4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지나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2도, 광주 31도, 부산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영웅들은 자의가 아니었음에도 한국행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다시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참전 용사들의 말이 한국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룬 번영,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